안녕하십니까. 조중현 원장입니다. 7장 변전소 시작하겠습니다. 변전소는 뭐 대충 짐작하시겠지만은 전압의 크기를 바꿔주는 변압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변압기하고 변전소가 있죠. 그럼 차이는 뭐냐면 높은 전압 있죠. 높은 전압이 5만 볼트를 넘는 곳을 우리가 변전소라고 하고요. 높은 전압이 5만 볼트가 안 되는 곳을 우리가 변압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15만 4천 볼트가 와서 이것을 22,900 볼트로 바꿔요. 그러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4천 볼트가 5만 볼트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변전소라고 하는 겁니다. 변전소. 그런데 우리가 주상변압기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는 22,900볼트를 220볼트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 높은 전압 똑같이 여기도 22,900이 되고 여기도 22,900이 사용됐지만은 높은 전압을 기준으로 5만 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변압기, 특히나 전주 위에 있다고 해서 주상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전소라는 것은 그럼 기본적으로 변전소라고 했을 때는 큰 전압이 5만 볼트 이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5만 4천 볼트 정도의 전압을 변성하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죠. 이렇게 변압기, 변전소가 있을 때 이 앞단이 뭐냐면 송전이에요. 송전이고 이 뒷단이 배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송전과 배전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변전소에 설비해서 변전소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역할을 한번 읽어보면은 크게 없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전압의 변성과 조정입니다. 당연히 변압기니까 우리가 뒷장에서 전압의 승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전압을 승합하면 우리가 그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위험하기 때문에 낮은 전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이 변전소 혹은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목적이 뭐겠어요?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것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압의 크기를 변성해서 이를 통해서 전력 수송의 능력의 확보, 전력 수송 설비의 경감과 전력 손실을 감소. 이 부분은 우리가 큰 전압일수록 좋은 거예요. 큰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데 이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의 집중과 배분. 뭐냐? 우리가 변전소가 있잖아. 그 변전소가 하나로부터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에서도 들어오고 남쪽에서도 들어오고 북쪽에서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곳도 여러 군데. 그 다음에 나가는 곳도 우리가 동구 쪽, 서구 쪽 이런 쪽으로 계속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전소가 있죠. 여러 전기를 모아서 분배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 조류의 제어. 전력 조류라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했었죠. 전력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여기 끊고 여기 전기 더 보내고 이런 것들을 흐름을 제어하는 것도 변전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그냥 변압기 달랑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한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통 어느 정도 중소도시 정도 되면은 변전소가 하나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그 시의 전기를 모두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규모가 더 크고요. 이런 전체 전력 흐름을, 조류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 보호도 이 송배전 선로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변전소 자체도 보호하고 그래서 이 변전소에는 차단기, 계전기, 앞장에서 했던 계전기, 그 다음에 계기용 변성기 여러 가지의 전기 기기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의 보호 역할도 한다. 변전소의 역할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어차피 객관식이니까요. 필기에서는 객관식이니까 그냥 끄떡하면서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시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제목이 1번 제목이 변전소 설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변전소 설비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겠어요? 주변압기가 있을 겁니다. 주변압기. 이게 변전소의 메인이죠. 우리가 변전소뿐만 아니고 수변전 설비, 우리 건물이나 아파트에서도 전기의 중심은 변압기입니다. 중심이 변압기예요. 막 가격도 가장 비싸고 역할도 크고. 그래서 변전소 설비에서 뭐 주변압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뿐만 아니고 모선, 메인 라인이에요. 메인 라인, 중심이 되는 라인, 모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 차단 설비라고 해서 차단기, 단로기, 이런 차단기를 동작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앞장에서 했던 계전기들 있죠.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부적전압 계전기, 이런 계전기들을 이 차단기를 동작시켜주는 거고. 그다음에 차단 설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서 계기용, 변성기. 이런 계기용 변성기는 실제로 우리가 전기 기기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것이 변전소 설비는 이런 거, 변압기나 모터나 차단 설비나 계기용 변성기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번 7장 변전소에서 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전소 설비에서 2번에 보시면 주변압기가 있다. 주변압기가 있다. 변압기 자체에 대한 공부는 전기기기 시간에 전기기기가 5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5파트 중에 한 파트를 이 변압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변압기에 있어서는 자세한 것은 기기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전력에서는 이 변압기를 응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전소에서 이 변압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봅니다. 주변압기는 변전소 설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기기입니다.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154,000원, 22,900원으로 바꾸는 것. 그런 것. 그 다음 주로 강압용 변압기가 주로 사용된다. 강압용이 뭐냐? 전압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혹은 최강 변압기라고. 강압, 최강.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다운시키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웬만한 변압기들은, 변전소들은 거의 강압용 변압기고요. 단권 변압기나 혹은 발전소 내에서 변압기들은 승합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변전소에서의 변압기들은 대부분이 강압용 혹은 최강 변압기라고 합니다. 전압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승합용 변압기라, 승합용 올린다 혹은 최승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강압용 변압기가 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부하시 탭질한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압 조정 및 무효 전력을 제어한다. 우리가 변압기가 전압이 딱 1차, 2차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탭을 조정하면은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뒷장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로 미루고요. 변압기의 탭을 조정하면은 나오는 출력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됐죠? 전압 조정은 전압 조정, 무효 전력, 그 다음에 주파수 조정, 유효 전력, 그것도 되죠. 그래서 전압 조정하면 무효 전력을 제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력 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전압 위상 조정 장치도 채용한다. 위상이 어긋났을 때 그 위상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채용하게 됩니다. 변압기요. 그 다음에 3번에 조상설비가 나왔는데 이 조상설비는 앞에서 3장에서 했었죠. 조상설비에는 전력용 콘덴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도 있었고 블루 리액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상설비가 변전소에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 막무가내로 그냥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웠던 설비가 변전소에 설치된다. 그랬을 때 조상설비 한번 보겠습니다. 송수전단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 우리가 역류 조정하면 전압도 조정되죠. 맞죠?
우리가 전압 강하 E는, 뭐,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에 의해서 세타가 작아지면은 전압 강하도 조정이 됩니다. 네, 그런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 역률 개선을 하면은 송전 손실의 경감. 우리가 송전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맞죠?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그래서 전력 시스템 안정도 향상, 이런 역률 개선을 통해서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은요, 직접적인 건 없지만 전압 조정을 안정하게 작게 하고 이렇게 손실도 경감시키면 2차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부하시의 중부하가 무슨 말이냐면, 중부하라는 것은 모터보라 생각해 보세요. 중부하란 말은 L 성분이 많다는 겁니다. L 성분이 많다. 그랬을 때 L 성분이 당연히 많으니까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해주면 좋고, 경부하는 L 성분이 작기 때문에 반대로 C 성분, 대지정전 용량, 성간정전 용량, 이런 그 정전용, 작용 정전 용량이 그냥 C 값이 L 값보다 더 많아져요. 따라서 이 C 값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란다? 지상무효 전력 L 성분을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조상 설비. 그 다음에 모선이 있습니다. 모선 한번 볼게요. 모선은 종류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모선은 우리가 뭐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전소에서 메인 라인인데 나가는데, 변전소로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고 변전소로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변전소로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보세요. 모선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단모선이 있습니다. 단모선. 네. 말 그대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이 단모선, 단일모선이요. 단일모선, 단모선 이렇게 하는데, 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선 이렇게. 하나의 모선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차단계 이렇게 나가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교재에 있는 이것이 단일 모선입니다. 단일 모선인데 보세요. 일단 모선 종류가 많아가지고 주변학기 조상설비, 송전선, 배전선 및 기타 부속설비 접속되는 모두 공동도체인데, 여기 모선에 지금 제가 차단기 이런 것들만 했지만은, 개폐기 이런 것도만 했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인이 되는 라인이에요. 그랬을 때 단일 모선은 가장 단순한 모선 방법으로서 경제적이죠. 맞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모선이 들어온 얘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리면은 이거 전부 차단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선 차단기의 사고 또는 보수 점검 시 변전소 전체가 정전되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단일 모선인데, 단일 모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보세요. 복모선이라고 해요. 복모선. 복모선. 이중모선. 단일모선, 이중모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렇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모선이 두 개입니다. 근데 부하로 공급되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부하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아니고 어떤 곳에서든 부하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점검한다, 고장났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얘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할 수 있죠. 이것이 복모선입니다. 복모선. 그 다음, 환상모선은, 지금 교재에 있지만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모선이 이렇게 환상으로 되었습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고장나면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공급하는데 여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고장났다면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환상모선이라고 해요. 환상모선.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은 우리가 실기에서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1과 2분의 1모선이요. 1과 2분의 1모선. 얘는 뭐냐면 복모선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때요? 차단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선 2개, 차단기가 3개입니다. 3개라서 이렇게도 공급하고 뭐 이렇게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과 2분의 1 모선은 복모선은 보세요. 모선 2개, 차단기가 2개인데 1과 2분의 1 모선은 모선 2개, 차단기가 3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1과 2분의 1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선 다른 건 별로 괜찮으시고요. 모선의 종류, 단모선 혹은 단일모선 이렇게 하고요. 복모선, 환상모선. 근데 이게 3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모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뭐 이런 게 나오고요. 혹시나 1과 2분의 1도 얘도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모선을 읽어보면 단모선에 비해 모선 간 차단기, 달로기, 모선 및 소요 면적이 증가지만 기기의 점검 및 보수 및 개통의 운영이 수월하다. 복모선이고요. 환상모선입니다. 환상모선은 모선이 환상으로 되어 있어서 모선의 부분 정전, 차단기, 점검, 보수 등에서 편리한 방면 모선 방식 등 선로가 복잡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메인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차단기에는 굉장히 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거 우리가 변전소의 대표적인 것들 한번 보면 기타 설비라고 해서 피레기가 나옵니다. 피레기 6장에서 하셨죠. 6장에서 했던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6장 참고해서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낮추어 애자나 기기를 보호하도록 한 장치가 피레기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기기는 우리가 그 앞에서 했었죠. 5장에서 했었죠. 중성점 접지를 이게 송전이니까 뭐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소고 리액터 접지, 뭐 비접지, 저항 접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변압계 중성점 접지하기 위해서 저항용, 접지용 저항기, 소고 리액터, 보상 리액터 등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접지 장치. 접지 사고 또는 낙뢰 시에 변전소 전위가 이상 상승해서 위험 상태로 되지 않게 접지의 매설 및 기기, 실외기구, 가공, 지선 등의 접지를 시설한다. 중성점 접지 말고 그 외의 접지 장치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배전반. 우리가 배전반도 우리가 뭐 어떤 건물이든 가면은 배전반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에 원래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전기를 배분해 주는 겁니다. 배전반이요. 배전반 다음에 있는 것이 분전반이죠. 분전반 들어보셨죠? 각 층마다 있는 거 분전반. 그 다음에 변전소에 배전반이 있습니다. 운전원이 개통기기의 상태 감시하고 우리가 전압이 몇 볼트고 전류가 몇 암페어고 역률이 얼마고 이런 것들 상태를 항상 감시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기기의 조작 및 전압, 전류, 전력 등을 계측할 수 있는 기능 갖고 있으며 사고 시에는 보호 계정으로 자동적으로 이상을 검출하고 차단기 동작시켜서 고장 부분을 회로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지령을 내리는 장치. 그래서 이 배전반도 변전소 전체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측정도 할 수가 있고 감시도 할 수가 있고 차단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서지 흡수기도 앞에서 6장에서 한번 했었죠. 캐패시터와 피레기를 합한 거죠. 캐패시터랑 피레기 해서 선로와 대지 사이에 설치해서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것. 기타 손해설비라고 해서 뭐 전원 설비, 뭐 무정전 전원 설비 있죠. 정전 안 되게 뭐 UPS 같은 거, 축전지 설비 이런 것들 전원 설비나 애자 청소 장치. 애자 청소 안 하면 어떠나 싶지만은 애자에 먼지가 쌓이고 하면은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애자 청소도 꼭 해줘야 되고요. 압축 공기 발생 장치, 뭐 컴프레셔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뭐 압축 차단기 같은 거, 공기 차단기 하려면은 공기를 압축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공급하기는 압축 공기 발생 장치, 소화 설비나 냉각 설비 이런 것도 변전소 기타 설비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방 감시 제어라고 해서 스카다라고 합니다. 원방 감시 제어는 뭘까요? 멀리서 감시하고 제어한다 이런 말이죠. 원방 멀리서 감시하고 제어하고 기록하고 경보하고 이런 것들을 원방 감시 제어 스카다라고 합니다. 뭐 직접 눈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원방 감시가 이런 거 하려면 요즘 같이 뭐 데이터 시스템이 자유롭게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 그래서 전자통신 컴퓨터 계측 제어, 전력 설비 및 시스템 운영 기술 등을 통합해서 전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스카다라고 하고요. 요즘 많이 쓰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카다의 기능 보세요. 스카다 기능 멀리서 감시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전기가 고장이 났다 안 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은 열 감지 카메라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봤을 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열 감지 카메라를 딱 확인하면 이게 붉은 빛을 띠잖아. 그럼 얘가 열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 CCTV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거 직접 하지 않고 CCTV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원방 감시할 수 있고 원격 제어 멀리서 제어도 할 수 있고 원격 측정 멀리서 측정도 할 수 있고 자동 기록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경보 발생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스카다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원방 감시죠. 스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단 기기가 있습니다. 차단 기기 한번 볼게요. 차단 기기라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혼동을 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면은 이게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차단기 있죠? 우리 집에마다 있는 거 뭐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뭐요? 우리가 과전류가 흐르면 떨어지는 것이고 누전 차단기는 거기에다가 누전이 발생해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전소 설비는 뭐라고 5만 볼트 이상입니다. 5만 볼트 이상이고 변압을 했다 해도 굉장히 큰 전압이에요. 그래서 고압이나 예를 들어서 특고에서의 차단 설비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사는 것을 차단기라 그래요. 차단기. 그 다음에 전력 퓨즈. 예,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차단기기는 차단기가 차단기기예요. 는 차단기나 전력 퓨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저압이나 저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다 차단기기로서 배선용 차단기 혹은 누전 차단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기인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라고 해요. 과전류 차단. 이 과전류 차단기는 뭐냐? 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과전류 차단기가 뭐냐면은 이것은 차단기, 전력 퓨즈,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이 전부 이거 과전류 차단기예요. 뭐냐? 전부 과전류가 흐르면은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란 기기 명칭은 없습니다. 그게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에서 이렇게 얘가 차단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게 아니고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차단기, 전력비 전부 과전류 차단기 포함되고 그 과전류 차단기에서 고압이나 특고에서는 차단기, 전력표조, 저압에서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7장에서는 변전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얘들을 하지 않고요. 요걸 하는 차단기나 전력 퓨즈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저압이나 고압, 특고압이나 이거 혼동이 돼가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압, 특고압에서 배선용 차단기 사용 안 돼요. 예, 누전 차단기 사용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차단기기에서 달로기가 있습니다. 달로기는 이런 달로기를 할게요. 달로기인데, 이 달로기는, 뭐요? 디스커넥트 스위치요. 스위치 보세요. 스위치. 스위치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폐기입니다. 개폐기. 이것도 용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개폐기하고 이 차단기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차단기는요, 과전류 차단기처럼, 이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과전류가 흐를 때 스스로 차단해야 돼요. 스스로 차단하는데 일반적인 개폐기는 과전류가 흐를 때 스스로 차단을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예요. 이 개폐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뭐 부하 개폐기, 선로 개폐기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일반 개폐기를 했을 때 얘는 이런 고장난 전류 있죠. 과전류가 발생했다, 단락이 발생했다. 그때 이 개폐기는 처리를 못해요. 스스로 차단을 못하는 겁니다. 차단기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폐기는 내가 점검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아예 끄고 싶다. 그랬을 때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거지 차단 동작을 못하는 것이고 이 차단기는 그 차단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단로기는 뭐냐면 이랬던 저랬던 간에 DS라고 해서 디스커넥팅 스위치입니다. 맞죠?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차단을 못한다. 이거예요. 차단 못한다. 근데 차단을 못하는 개폐기 중에서도 부하전류도 차단 못하는 것이 있고 그냥 부하전류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로기는 부하전류조차도 차단을 못해요. 부하전류조차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흐르는 거 있죠. 그거를 끄는 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로기예요. 봅니다. 얘는 무부하 상태에서 전로를 개폐하거나 무부하가 뭐예요? 무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죠. 맞죠? 부하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때 안전빵으로 있죠. 우리가 전기를 차단을 했지만은 충전되어 있던 전하에 의해서 더 작은 전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지막에 그런 것을 제일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 단로기가 되는 겁니다. 네. 무부하 상태에서 전류를 개폐하거나 차단기, 변압기, 피레기 등과 같은 고전압 기기류에 1차 측이 부착해서 기기류의 점검, 보수 시 회로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하전류의 개폐 능력도 없어요. 개폐도 없어요. 개폐도 없고 차단은 더더욱 없겠죠. 극히 미약한 선로의 충전 전류나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것들만 개폐할 수 있는 것이 이 단로기인데 이 차단기와 단로기가 거의 세트로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차단기는 여기 말한 과전류 차단기 뭐 이런 차단기 다 전체를 얘기합니다. 차단기는 우리가 큰 전류 고장난 상태의 전류도 차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고장난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부하도 차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굉장히 큰 전류를 차단하는데 남아있는 전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전빵으로 단로기가 차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세트로 많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차단기, 단로기 이렇게요. 그래서 단로기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뭐 부하전류 차단 못하고 그 다음에 고장전류도 차단 못하고 이렇게 극히 작은 선로의 충전전류나 변압기의 여자전류 정도만 차단 가능한 것이 이 차단 단로기다 이런 것이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단기에서 단로기 했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예. 말씀드렸지만 배선형 차단기는 누전 차단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차단기입니다. 얘는 영어로 CB라고 해요. CB. 서킷 브레이커인데 여기에 CB의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CB의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일단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는 말씀드렸지만 고장전류, 부하전류 다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로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개폐하거나 차단기 부하 측에서 단락 사고 및 지락 사고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폐기를 우리가 차단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차단기는 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한 지금 말한 차단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압, 특고압 등에서 사용하는 차단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물론 차단기 중에서 저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A10이라고 하는데 곧 나올 겁니다. 저압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변전소이기 때문에요. 변전소에서 고압, 특고압 차단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이라고 52. 뭐예요? 차단기에서 12에서 5는 5일이죠. 5일. 그래서 얘는 유입 차단기라고 합니다. 유입 차단기. 얘가 뭐냐면은요. 기름이다, 가스다 이런 원리가 뭐냐면
차단기가 굉장히 큰 그 전압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전압이 22,900V예요. 혹은 뭐 전압이 154,000V예요. 전류가 뭐 100A입니다. 그것을 차단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 차단할 때는요, 그 스파크 있죠, 불꽃이 빵빵 튀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유입 차단이나 가스 차단 이런 것이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스파크 차단하다 보면 차단까지 쉬워요. 근데 차단하다 보면 스파크 아크가 튄다는 거예요. 그 아크를 어떻게 꺼주느냐? 그 아크를 끈다는 것을 소호라고 해요. 소호 원리가 여기에서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 그래서 유입 차단해 볼게요. 유입차단 50이라고 해서 오일입니다. 오일이고, 소호실은 뭐라고 해서 아크를 끈다고 했죠? 아크를 끄는 소호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유 기름에 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탱크형 유입 차단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림상에서 가동 접촉자, 고정 접촉자가 있죠. 가동 접촉자가 이렇게 고정 접촉자가 붙어서 전기를 공급하다가 어떻게 떨어진다고 하면 가동 접촉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질 때 우리가 앞에서 했죠. 무부하를 괴로워할 때 이상전압이 최대다 뭐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패로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전압이 발생하는데 그 전압을 그 아크를 이거 기름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가 번거로우거나 방음 설비가 불필요하다. 기름이 있고요. 기름이니까 그 자체에 의해서 기름을 다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가 번거롭지만은 방음 설비가 불필요하다. 즉 이것을 차단할 때 소음이 문제가 돼요. 소음이 엄청 큰 차단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보수는 번거롭지만은 소음이 작기 때문에 방음 설비가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부싱 변류기라고 해서 BCT라고 합니다. BCT, 부싱 CT, 변류기 CT,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VCT를 이 유입 차단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300kV급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0kV급까지.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인데요. 자기가 영어로 뭐예요? 자기는 마그네틱이죠. 얘는 CB가 아니고 MBB라고 합니다. MBB. 자기 차단기라고 해요. MBB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단기를 MBB라고 하는데, 보세요. 대기 중에, 얘가 마그네틱이에요. 마그네틱에서 자기 차단기니까 대기 중에 마그네틱의 전자력에 의해서 아크를 소실 내에 유도해서 냉각 차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화재 위험이 없고 보수 점검이 수월한데 뭐냐면 얘는 그 전자력을 아크실 내로 유도해서 냉각 차단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얘는 20kV까지, 즉 22,900도 안 되죠. 20kV까지니까 보통 고압 정도에, 많아도 특고압이고 보통 고압 정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전압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A12, 12에서 A가 들어갔습니다. 얘는 공기인데 얘가 공기 차단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중 차단기라고 하면 기중 차단기. 얘는 천연 공기를 이용해. 천연 공기. 실제로 그 공기 중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공기 차단력, 공기도 절연력이 있죠.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의 절연력을 이용해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천연 공기를 이용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그 차단기의 원리가 이거 ACB가 되고요. 얘는 보통 저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보세요. 3.3kV 이하급이에요. 3.3kV 이하급. 우리가 설비 시간에 배우면 고압이 600V 이상을 600V 초과를 고압이라고 해요. 3.3kg가 가장 작은 고압인데 우리 공식전압 중에서 이 3.3kg 이하급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으로 저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기중 차단기요. 그다음 공기 차단기 ABB. 얘가 ACB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기중 차단기고 ABB인데 얘가 공기 차단기라 그래요. 공기 차단기. 얘를 우리가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압축 공기. 그러니까 컴프레셔가 붕 해서 있죠. 압축 공기를 빵 쏴가지고 가스를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차단기는 10기압 알죠? 10기압 이상의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콘덴서에 의한 대점호가 거의 없다. 콘덴서는 진상전류를 흘리죠. 그 진상전류는 충전전류이기 때문에 꺼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 차단기하고 그다음에 뭐 진공 차단기도 마찬가지인데, 콘덴서 전류 즉 진상 전류에 의한 재점호 아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750kV급 이상에서, 그래서 사용 전압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이 공기 차단기예요. 네, 사용 전압에 의해서 가는 거 750kV급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 압력 1제곱cm당 15에서 30kg. 그러니까 그 작은 1제곱cm당 15에서 30kg의 압축 공기를 빵 쏜다는 겁니다. 공기 압력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입니다. 진공은 뭐예요? 복큐브이죠. 복큐브 해서 진공 차단기 V가 됩니다. V12가 되고, 얘는 진공 차단기. 얘는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진공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진공 상태 이용하고, 개폐서지 전압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 전압이 가장 높은 건 공기 차단기였는데, 개폐서지 전압, 개폐할 때 튀는 전압이 가장 높은 것이 이거 진공 차단기가 됩니다. 진공 차단기. 그 다음에 얘도 공기 차단기와 마찬가지로 콘덴서 전류에 대한 재점호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G12입니다. G12 뭘까요? G는 가스죠. 가스 차단기는, 얘는 우리가 전기 공부하다 보면 수소도 나오고요, 뭐 질소도 나오고 하지만은, 요거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SF6 가스. SF6 가스. 요게 한국말로, SF6 가스를 쓰시면 되고요. 6플루, 6불화황.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6불화황. 그 다음에 6플루, 오르화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불화황 혹은 6플루 오르화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SF6 가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SF6. 어제 말하기 시험 없으니까요. 그냥 기억해 주시고, 얘가 많이 사용됩니다. 뭐냐면, SF6 가스를 이용하는데, SF6 가스 특징이 뭐냐면, 불활성 혹은 비활성이라고 하죠. 비활성, 이것이 뭐냐면 다른 화합물하고 결합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른 화합물과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무색, 무치, 무독성 혹은 무해라고 합니다. 무색,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독성도 없어요. 독성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안 좋은 건 뭐냐면 환경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전기에서 환경 문제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전기만 봤을 때 무색, 무치, 무독성이라서 굉장히 좋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열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공기의 1.6배, 절연 내력은 공기의 약 3배 정도, 소호 능력은 공기의 100배가 되는 겁니다. SF6 가스요. 그 다음에 가스 절연 개폐기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기는 GIS라고 그러죠. 가스가 G고요. 절연을 우리가 전기에서 절연이 중요한데, 절연을 영어로 인슐레이션이라고 해요. 인슐레이션에서 I가 들어가요. 절연의 I예요. 그럼 S는 스위치의 개폐기. 이게 차단기 아니고요. 개폐기입니다. GIS 가스 절연 개폐기. 얘는 충전부가 대기에 노출되지 않아 가스로 밀폐를 했기 때문에 충전비가 대기에 노출되지 않아 안정성, 신뢰성이 우수하고, 감전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얘도 가스 자체가 외부로 함부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전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밀폐형으로 배기 소음이 없고요. 소형화도 가능하고 보수적으로 용해. 소형화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절연이나 이런 거 냉각을 시킬 때, 냉각시키고 할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하면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스를 사용하면 그 덩치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압기가
동기기도 그렇고요. 전기기기 시간에 수소 냉각 방식도 있습니다. 수소를 사용해서 냉각할 때도 얘와 비슷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덩치를, 규모를, 크기를 작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에요. 소형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수 점검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스 절연 개폐기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변전소 지금 하고요. 이거 양이 조금 차단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차단기 이어서 계속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전소에 있는 설비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